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실거래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 실거래가가 시세 조사를 할 때 그냥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빌라라는 물건을 투자하실 때 빌라가 움직이는 생리에 대해서 조금 아시면은 경매를 입찰하시거나 투자를 하실 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야기의 연장선에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건 이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던 빌라고요. 인천 부평구 상곡동에 있는 빌라입니다. 두 번 유찰이 됐어요. 최초 감정가 2억 7,600에서 1억 9,300 또 유찰이 돼서 최저가 1억 3,500대에서 6명 입찰하셔서 1억 8,200만 원에 낙찰 받으신 금액입니다. 저도 이거 관심 있게 봤다가 안 들어갔던 물건이고, 이 물건이 낙찰 금액이 저한테는 합리적으로 생각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번 더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본 물건의 실거래가입니다. 실거래가가 계약일이 8월 7일이죠. 경매 입찰일 이전에 계약을 하셨고 등기 일자가 9월 1일이에요. 이 실거래가가 보시는 것처럼 2억 5,500이 이 실거래가가 찍혔어요. 그리고 이거보다 작은 물건이죠. 이건 6월에 1억 9,500에 이 실거래가가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입찰하셨던 분도 기준점이 만약에 실거래가를 확인하셨다면 이 6월달 실거래가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이버 부동산에 본 물건이 호가로 나와 있는 물건들이거든요. 근데 동일한 평형이 2억 3,500만 원에 나와 있고 3평 정도 큰 그 물건은 2억 9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세인가 보다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실거래가도 2억 5,500에 찍혔고 그거보다 조금 작은 게 호가가 2억 3,500에 나와 있고 그거보다 큰 건 2억 9천에 나와 있으니까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거 입찰 들어갈 때 입찰 시점에 없던 물건입니다. 없던 물건인데 2억 3,500, 2억 9천이라는 물건이 나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실거래가가 2억 5,500이 찍히면서 그냥 날개를 달은 거예요. 나머지 물건을 팔기 위해서 준비하던 물건이 실거래가가 2억 5,500이 찍힌 물건인데 이건 2억 3,500입니다. 등으로 이렇게 그냥 날개를 달아서 나온 거예요. 함부로 이렇게 못 나와요. 그 시점에 같은 평형의 다른 물건, 제가 업자 물건이라고 설명드렸던 그 물건 이거보다 낮은 가격에 나왔습니다. 그럼 2억 3,500보다 낮은 가격이었던 물건이 2억 5,500에 실거래가 되고 얘네들은 그냥 여기서 날개 달고 다시 나온 거죠. 이 금액대가 확 오른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이걸 믿지 않냐? 아니 실거래가가 그렇게 찍혔는데 그럼 1억 8천 정도 낙찰 받았으면 2억 5,500, 2억 3,500 정도니까 이 동일한 금액대로 되면은 이게 거래도 되고 충분한 수익률도 나지 않냐? 뭐 니까짓 게 뭔데 그걸 뭐 1억 실매매가를 1억 6, 7천 정도밖에 얘기를 안 하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생리를 아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실거래가가 마지막 실거래가가 2022년도에 2억 8,800, 2억 9,200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분양가는 이거보다 비쌌겠죠. 2020년도 분양했던 거니까 뭐 3억 어쩌고 저쩌고 뭐 이 난리가 났어요. 근데 2022년도에 이 금액이 찍혔다는 얘기는 이거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 이거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전세 사기 물건이구나. 근데 이 전세 사기 한참일 때 이게 전세 사기 물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여기서 그 실거래마저도 여기서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4층 2억 8,800 5월 달에 거래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게 정말 전세 사기였던가? 보이죠? 계약일 4월 달에 2억 8,800 전세 사기 물건 맞죠?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일하죠? 이게 전세 사기 물건이에요. 그럼 우리 25년도에 와서 동일한 평형 2억 5,500 그러면 이게 갑자기
전세 사기까지 쳤던 물건들이 그때보다 빠졌으니까 이게 합리적인 가격이고 합리적인 뭐 실거래가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생리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금액이 나올 수 있는 생리를. 이 금액은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경우로 말씀드리면 이건 업계약서일 가능성이 큽니다. 업계약서일 가능성이 커요. 이거를 매매사업자가 매매를 하죠. 이 사람은 어떻게든 팔길 원해요. 근데 팔길 원하는데 이 사람이 충분히 팔 수 있는 금액대를 설정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수긍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나 2억에 팔고 싶다. 근데 네 분양 얼마에 받았냐? 한 2억 9천에 받은 것 같은데요? 그럼 오케이. 그럼 업계약서 2억 5천 정도 쓰고 가자. 그럼 이 매매에 들어갔던 사람은 2억 5천 안에서는 양도세를 내지를 않죠? 이 업계약서일 가능성이 1번 제일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신축 빌라 분양했던 친구들 있죠? 컨설팅, 그 신축 빌라 분양 컨설팅 했던 친구들이 본인들이 분양했던 물건, 본인들이 분양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사를 가고 싶어 해요. 이사를 가고 싶어 하는데 그 가격에 안 팔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빨리 파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그럼 2억 5,500 이거를 내가 당신한테 입금가로 2억 1천만 원을 줄 테니 당신은 어차피 2억 9천까지는 2억 9천 밑으로는 양도세를 내지 않으니 나머지를 얘들이 수수료가 나와야지 이 일을 한다. 그 입금가를 잡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안 보여요.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하시고 조금만 예의주시하시면 매매사업자가 업계약서 썼을 가능성 1번, 그 다음에 이 신축빌라 분양하는 애들이 입금가 잡아가지고 작업했을 가능성 2번. 혹시 모를 3번이 진짜 실거래가. 이 2번의 경우도 실거래가입니다. 대신 이 사람은 이 입금가에서 잔뜩 붙어 있는 실거래가 2억 5,500이 되는 거예요. 실거래가라고 무조건 그게 정답일 거야.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3차 때 입찰 들어가서 낙찰 받으신 분, 그리고 그 차순위로 받으신 분, 3차까지 기다려서 2차 목구멍까지 금액을 써낸다? 이거 시세 조사가 잘못된 거예요. 실거래가 너무 믿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거래가가 여러분이 시세 조사할 때 아무것도 모르고 너무 깜깜한 그 상황을 밝혀주는 등대는 맞아요. 맞았는데 그 등대가 가까이 가서 봤더니 등대가 아니고 다른 거일 수도 있잖아요. 무조건 맹신하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2022년도에 전세 사기 물건 2억 8,800에서 끊겼던 실거래가 느닷없이 3년 후에 집은 더 낡았고 층수는 1층이고 2억 5,500에 느닷없이 찍혔겠습니까? 이 금액이. 그러니까 실거래가 금액이 찍혔으면 이게 정답일 거야. 이렇게 느닷없이 이렇게 뻥뻥 나와 있는 실거래가는 그냥 믿지 말자는 겁니다. 김포 우르물루 타운하우스에서 제가 실거래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는 그 1억 5천 정도 됐던 금액이 이렇게 밑도 끝도 없는 금액이 아니잖아요. 분양가에 얼추 얼마 빠지지 않은 금액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 그 정도 금액은 틀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 금액이니까 그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우리가 두 개의 실거래가가 있으니 이건 좀 고무적이다. 한번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자의 얘기고,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실거래가가 찍힌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경우를 꼭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경매를 해서 낙찰받아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발생시키죠. 근데 여러분, 빌라를 여러분이 취득하는 방법이 여러분이 경매, 공매, 신탁공매 여기에만 국한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전부일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이거보다 훨씬 쉬운 방법은 돈 주고 가서 사는 겁니다. 돈 주고 사면서 깎는 거예요. 어차피 안 팔리는 빌라 한번 깎아보는 거예요. 안 되면 말고.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취득하는 경매를 통한 방법이 제일 어려운 방법이에요. 우리가 지금 경매, 공매, 신탁 공매 등으로 이 부동산, 빌라, 특히 빌라를 취득하려고 하는 방법이
가장 어려운 방법일 수도 있다. 그거를 좀 아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실거래가 맹신하기 이전에 느닷없잖아요. 2022년으로 해서 25년으로 왔는데 시세 파악 안 하실 거예요? 가서 조사 다 한번 해보시고 부동산들 한번 들어가 보실 거잖아요. 얘기 나눠보시고 얘기 들었을 거잖아요. 그 지역에 대한 히스토리도 얘기해주고 하시잖아요. 다 흘려듣지 마세요. 뭐 나는 요것만 듣고 싶어 이런 거 없습니다. 그분들 얘기해 주시는 것들 중에 특히 말씀하시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고급 정보도 많이 주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임장 가서 부동산에 문의 한번 하실 때는 좀 공손하고 건방지지 않게 이렇게 한번 하시면은 이런 실거래가도 잘못됐다는 거를 그분들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다른 물건들 입찰을 하지 않더라도 입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거래가 확인은 꼭 하실 거잖아요. 그 확인을 하시면서도 실거래가가 진짜 이게 가능성이 있는 실거래가인가,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계약서 내지는 그 컨설팅에서 입금 작업한 그렇게 만들어진 실거래가인가 정도는 한번 파악해 볼 수 있는 그 정도 역량은 갖췄으면 합니다. 예, 오늘은 그냥 실거래가에 대한 말씀 좀 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